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리포트입니다. 설 연휴에 지난번에 그 수사기관에 사라졌던 비트코인 300억이 갑자기 찾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라진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돌아오게 됐는지 좀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우리 수사기관의 과연 디지털 자산 관리는 안전한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디지털 에셋의 박범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312개 약 300억 원어치가 설 연휴에 갑자기 움직여서 찾아졌다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사건의 시작을 저번에 또 여기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지난해 8월로 좀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검찰이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제 압수문을 넘겨받아서 비트코인을 320.88개 반올림해서 321개를 통째로 분실하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6개월 동안 이 움직이지가 않던 이 자금이 이제 해킹범이 이제 훔쳐간 그 자금이죠. 이제 훔쳐가자 움직이지 않던 그 자금이 이번에 설날이던 2월 17일 저녁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탈취범의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전량이 어떤 지갑으로 이체가 된 건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이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량 이체된 지갑이 과거 검찰이 압수물을 보관하던 5개의 지갑 중에 하나로 이동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둑 맞았던 돈이 이제 6개월 만에 원래 주인인 검찰에게로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 저는 좀 이게 이상하던데요. 검찰 수사가 압박을 하니까 원래 검찰이 했던 그 계좌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부에 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돈을 세탁하려고 옮긴 건지 뭐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추적을 했을 때 저희가 17일에 이제 이게 옮겨진 걸 보고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예. 초기 이체만 봤을 때는 이제 범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 세탁을 위해서 지갑을 쪼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지갑으로 갔다가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제 회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건데 지금 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검찰 지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중에 일부가 어디로 이동하냐고 보면은 네. 저 300 노란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예요? 이 파란색 왼쪽에 있는 5개가 이제 이전에 검찰이 보관 검찰이 관리하던 가졌던 지갑이었고 계좌요?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과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큰 2개가 네. 이제 해킹범으로 추정되는 지갑입니다. 아하. 근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동을 했다가 예. 해킹범이 있는 지갑에서 밑으로 보시면은 다시 검찰 지갑으로 들어가는 다시 거고요. 밑으로 왼쪽으로 네. 올라온 거. 그리고 그 네. 검찰 지갑에 있던 게 다시 다른 지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하.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검찰이 한 건가 아니면 자금 세탁을 위해서 한 건가 이렇게 의문점이 들다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조그맣게 업비트 추정 지갑이라고 있거든요. 네. 320.88개 중에 0.1개가 업비트 지갑으로 들어가는 게 발견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업비트 지갑으로 들어간 거를 보고 판단을 해봤을 때 통상적으로 업비트는 굉장히 고객 확인이 강한 거래소입니다. 그렇죠. 고객 확인이 강하다는 것은 누가 자금을 넣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0.1개가 들어갔고 그리고 아까 그림에 나왔지만 나머지도 업비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범인이 뭔가 자금 세탁을 했다기보다는 전량이 결국에는 업비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 보관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추정 단계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검찰이 공식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회수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검찰이 회수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그럼 탈취범도 잡힌 거예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네. 네, 탈취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탈취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자산이 반환된 거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취범이 스스로 탈취한 비트코인을 반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 영화에 보면요. 이거 안 갖다 놓을 거야? 그렇죠. 진짜 이럴 거야? 딱 하니까. 압박을 이제 주니까 했다고 보는 건데 그런 근데 걸까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를 본다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별 효용이 없거든요. 예. 이거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압박 작전이 통했다는 건데 일단 국내 거래소에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예. 이 관련된 주소에서 너희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너희 거래소 들어가면 동결을 해달라.
이렇게 아하. 협조를 해놨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우리가 이 주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탈취범 주소다. 우리가 털린 주소인데 여기서 만약에 너희 거래소 들어가게 되면 이걸 좀 조치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기니까 이제 그렇게 돌려줬다라는 자, 거죠. 그러면은 이걸 경우 보면은 실제로 어떤 범죄 수익으로 쓰여질까 특정하면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사실은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찾은 것이죠. 아하, 왜냐하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검찰이 그 탈취범을 잡아서 키를 돌려받아서 뺏어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탈취범이 스스로 뭔가 검찰 주장에 따르면 압박을 느껴서 그냥 이게 반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소를 특정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또 뭐 22개 또 한 20억 원어치를 부실했다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제 경찰 단계에서도 이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사건인데요.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비트코인 털려서 이제 탈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사기관에게 이제 수사 압수물 점검을 한 겁니다. 가상자산을.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보니까 경찰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도 22개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점이 2022년이라 회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검찰에 있던 압수물에 있던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이건 좀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고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없애죠? 일단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인프라와 전문성 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인프라와 전문성 부족. 인프라 전문성 부족. 이 가상자산을 흔히 압수한다고 할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 니모닉 코드, 이렇게 뭔가 숫자나 이 글자 같은 걸 넣어서 흔히 말하는 개인키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실물 하드 원래만 압수하면 아무도 털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지갑하고 키를 우리 프라이빗 코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예.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프라이빗 키를 딴 데다 적어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몰래 혹은 범인이나 범인의 지인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유사 상황에는 이거 해. 이렇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게 한 거면 그 자금을 빼돌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압수한 즉시 그 범죄자 지갑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지갑으로 옮기는 게 즉시 필요합니다. 지갑으로 옮겨야 즉시로 된다. 옮기거나 혹은 제3자에 위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옮긴 것도 또 털릴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함께해 준 디지털에서 박범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